네, 여야 대표 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에 질문하는 시간 격조 한판이죠.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주 전 출연하셨을 때 오인의 발언이 너무 큰 이슈가 돼서 의원님 지난 2주간 좀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예. 정말 뭐 지옥을 아, 그랬어요? 경험한 느낌이고요. 아이고. 오자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오자에 대해요.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5사람 모이는 데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음식에 오자가 들어가면 안 먹으려고 그럽니다. 오징어 순대 뭐 오뎅 예, 뭐 일단은 발언을 취소하셨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자, 최고위원 이제 보궐선거 이야기 중에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김가람 최고위원이 이제 70% 압도적인 투표로 당선이 됐죠. 근데 이제 실제하지 않더라도 이 김가람이 당 지도부나 실세 오인회가 픽한 후보다 뭐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또 이게 또 실제로 전국 위원들이 김가람 후보에게 또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의원님? 오자가 들어가는 질문을 안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데 뭐 지금 뭐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 출신이고 예. 또 40대고 음. 그래서 저희로 보면 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해서 또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그 세 분 중에서는 그런 대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후보가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쨌거나 이제 그럼 최고위가 좀 안정적으로 당 지도부 체제를 유지할 수 있고 좀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조용하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안정 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조용하다. 너무 뼈가 있으신데요. 하여튼 뭐 안정 그 동안에 사실은 설화 두 분이 있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최고위원이 이제 채워졌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정말 이 그런 악재를 딛고 이제 새로운 국민의힘이 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이제 궤도에 이제 처음에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당 지도부가 안정 체제로 들어갔다라는 평가. 자,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특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 학폭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떠한 추후 국민의힘이라든지 정부에 큰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전국을 좀 경색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또 대통령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금 당내에서 어떤 의견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명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대통령실에서. 네. 그만큼 뭐 신뢰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부 여당으로 봐서 언론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알다시피 지금 이제 방송 특히 뭐 KBS나 MBC 또 일부 뭐 YTN 예. 이런 쪽은 언론의 중립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국민들로부터 조금 실망스러운 입장이 있는 것이고 예. 그것이 저희가 보기는 이게 언론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민노총 소속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개혁이라는 게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센 사람이 언론도 경험하고 또 나름대로 추진력도 있고 이런 인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위 말하는 친민주노총,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인들을 다 솎아내고 나면 누가 예상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들어가기보다는 또 이번엔 거꾸로 국민의힘 편에 드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의 그 과거를 그대로 반복할 거고 딱 그 분이 또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우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예. 언론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게 되돌아보면 이게 정권이 언론을 진영화시켜서 끌고 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친소관계가 있었지만 예. 어떤 뭐 편가름을 해서 끌고 가지는 않았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었으면서 그 당시에 인터넷 언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오마이뉴스나 프레시안 또 기억하시겠지만 서프라이즈 이런 것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뭐 레거시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그 종이 신문들 중에서 이제 보수 언론 예.
이런 쪽과 좀 이렇게 갈라치기를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기자실 또 기존의 이제 언론들에 대해서 기자실을 폐쇄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게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권과 언론에 더 이게 유대가 강화가 됐고 이게 한 5년 가다가 MB 정권으로 넘어갔던 거 아니에요? 예. MB 정권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반작용이 생긴 측면이 있었고 기존에 그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지금 우리가 보수 여당에서는 많이 얘기합니다만 광우병 뭐 이런 보도 이런 예. 여러 가지들이 지금 주기적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하여튼 뭐 반작용으로 좀 그게 큰 측면은 있지만 지금 언론 또 지난 5년 동안 언론도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인 언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그때 뭐 김재철 사장 뭐 저 청와대 들어가서 조인트 맞고 뭐 이럴 때 그 사실은 대통령실에 지금 문제가 있었던? 되는 지금 언론의 문제점 저도 이제 MBC의 그런 편향적인 보도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고 KBS는 좀 덜하지만 KBS도 약간 그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만났는데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MB 때 당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MB 때 당해가지고 정말 멀쩡하게 취재하던 사람들을 갖다 아이슬링크에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정권을 뺏기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 걸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때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편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편향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들을 올려놓고 그런 사람들 할 수 있게끔 방송법을 개정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분을 올려놓으면은 반대편에서 그 일을 더 심하게 하겠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은 심지어 칼잡이 선수다 뭐 이렇게 표현까지 쓰는데 그럼 여기 더 나가서 이제 말씀하신 언론 개혁을 하시려면 뭐랄까요? 그 지배구조 개선을 제대로 해서 어떤 정권이 바뀌는 거에 관계없이 영향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이 맞지만 예. 현재 너무 언론 자체가 기울어진 상태고 지난번 김재철 사장 KBS 사장 같은 경우도 MBC. 이제 예. MBC 이거 김의철 김의철. KBS, 예. 예. 그래서 KBS에 이제 수신료 문제 하니까 아하. 그게 수신료를 이게 저기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 본인이 사퇴하겠다. 이게 언론이 거의 정치인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가서 한다고 해도 지금 상당히 기존에 계속 그 한편으로 편향적으로 왔던 것을 금방 잡을 수가 있을까? 더구나 야당이 지금 그 엄청 저기 다수 야당이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뭐 법적인 시도 개정 시도를 예. 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언론계에서 특히 일부에서 극히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여권 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 언론 개혁이 너무 큰 얘기여가지고 그럼 이제 자녀 학폭 논란 그 얘기를 좀 좁혀서 가보면 그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지금 대통령실은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뭐 해소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예.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그 파악해보고 듣는 것으로는 예. 일단 뭐 피해자라고 하는 그 학생이 바로 그 서로 화해를 했고 예. 또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학폭 논란은 좀 과장됐다. 그래서 중요한 언론 개혁의 이 시점에서 이 이유 때문에 임명을 안 하기는 어렵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피해 것으로 알고 학생인데 이제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 3명 더 있다. 총 4명이고 이제 그 괜찮다라고 한 분도 있지만 또 다른 3명의 입장은 듣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 3명도 빨리 나와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게 그분은 피해자인데 제2차 가해 논란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논란은 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청문회 때 만약에 예. 이제 지명이 되면 예. 청문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죠. 그리고 음.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또 어느 정도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그때 판단할 일이고 가장 문제됐던 이제 그 뭐 논란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사실 이제 학폭이 논란도 논란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공직자가 공적 마인드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보는 게 청문회라고 했을 때는 이동관 수석이 그 당시에 김승효 하나금융지주 이사장, 회장. 예, 예. 하나금융지주 회장이고 이 하나고 이사장. 하나고의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 파악을 해달라고 문의했던 거. 보통 선생들 궁금한 게 있으면 담임 교사한테 물어봐서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였냐고 물어보는데 이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사장이 교장과 부적절한 통화를 했던 이 과정이 결국 권력을 좀 남용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요. 사실 저 본인한테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런 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때 사실 네. 묻고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 사람 정도는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지 몰라도 나머지 사람도 해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그 교사가 증언하는 바에 따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학폭이 너 열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알아서 전학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동관 전 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도위를 열어서 선도위의 결정에 따라서 전학을 보냈다라는데 사실 선도위는 열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 교사가 증언하는 게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사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열지 말아라. 대신에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즉 전학 보내겠다. 그대로 됐단 말이죠. 일단 그 증언은 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분은 이제 거짓말한 거고 선도의 결정에 따랐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런 사건이 벌어질 만한 학교 폭력은 있었고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킨 사람이 이동관 수석의 아들이었고 또 그 문제를 갖다 그렇게 덮어버린 것도 결국 이동관 수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뭐 이렇게 주장에 따르면 일부 교사 전교조 소속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래서 청문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제기할 때는 저 교총 소속이었습니다. 예, 일단은 이용호 의원님이 이동관 후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쭤보고 민주당 얘기 좀 하면서 좀 공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됐는데 사실 이게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이 의원들 자극해서 실제 또 민주당 의원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국회 표결 참여하셨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가결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사실. 아, 현장 분위기에서도 네, 처음에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설명을 쭉 들을 때 굉장히 차분하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이 녹취록을 다 들었잖아요. JTBC 보도를 통해서. 네, 보도를 통해서 녹취록을 들은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얼마나 돈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리얼하게 생생하게 그렇죠. 전달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 심각성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분에 대해서 최악 경우에도 둘 중에 한 분에 대해서는 아마 통과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라시에도 두 분의 한 분 중은 꼭 통과할 거라는 그런 지라시 내용도 있었어요. 예, 현장 분위기도 좀 그랬고요. 예.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근데 저도 놀랐는데 예. 또 따져보면 국민들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가 이 국민들이 보는 민심과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가 굉장히 유리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 민주당은 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사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잘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다 마지막 부분에 그 한 20명 20명이 자리에 앉아 있다. 저도 그 당시에 들으면서 제 얘기를 꼭 했어야 하나? 아,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아니 저 동료 의원 입장에서도 의원의 입장에서 굳이 저 부분을 이렇게 자극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웅성거렸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좀 나왔고 이러다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도
제가 다른 의원 민주당 의원을 만났는데 그 한정관을 좀 탓하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자꾸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들쑤시느냐. 그것 때문에 한 10명 정도는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민주당 내에 저는 저게 부결된 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많은 의원들이 지금 검찰의 기소나 또 조사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에는 이게 사정정국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나한테 이런 것들이 올지 모른다고는 위기감이나 두려움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걸 찬성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좀 넘어간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바보다.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이 좀 흔들렸다. 예. 그런 부분에서. 근데 오늘 오전에 이제 국무회의 후에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콕 집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면 체포동의안 부결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었더니 한동훈 장관은 이 부결이 수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다. 관련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장관이 그러면 어떤 수사 상황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이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알수 있다? 알 수는 있겠죠. 그리고 한 장관은 어제 느낀 것으로서는 장관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구나. 정치인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이걸 설명할 때 어떤 부분에 소위 제목거리를 줘야 되나, 혹은 뭐 이거 언론의 어떤 내용을, 기사 제목할 이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언론 제목까지 예상했을 것 그런 같다. 생각을 했어요. 발언을 들으시면서. 뭐 일각에서 말렸다라는 말을 오늘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했다더라고요. 한동훈 그런데 장관에게 이제 말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 장관이 머리가 나쁜 분이 아닌데 예. 이 부분을 자극을 해서 부결을 시키도록 하고 민주당을 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늪에 빠지게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거냐? 저는 그런 정도 생각은 안 했을 거다. 그 정도는 아니다. 예. 다만 어떤 기사 제목거리 정도의 다만 말을 이제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뭔가들 본인이 뭔가를 어필을 하고 뭔가 내용이 있는 것을 조금 새로운 것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좀 과욕을 보였던 거 아닌가? 예. 그 이재명 대표하고 중국 싱하이밍 대사하고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이게 지금 양쪽의 대사를 맞춰치 않는 상황까지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 뭔가 솔루션을 내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은 우선은 솔루션이라기보다는요. 이게 처음부터 참 모양이 이상하게 시작이 됐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 자리에 꼭 갔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묘하게 한 분은 일본 대사를 만나고 한 분은 뭐 중국 대사를 만나는 그런 그날 상황이 동시에 됐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 대표는 지금 한일 간의 외교 정상화되고 뭐 오염수 문제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좀 이슈화시키고 싶은 상황에서 예. 중국 쪽을 정책 행보를 통해서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리를 가는 게 격이 맞았느냐. 또 싱하이밍 대사의 얘기를 저도 뭐 개인적으로 여러 번 들었고 강연도 들은 바가 있는데 원래 아하.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유튜브로 지금 생중계 됐었죠. 생중계한 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무리 보통 대사하고 얘기하고 이런 강연할 때는 그거 안 비공개. 하죠. 또 외교적 결례일 수도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다뤄질 수 있는 근데 건데. 그걸 그 중계 방송하다시피 해서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진 것이고 또 그 뉘앙스가 뭐 어느 정도 톤인지 이게 글로 써놓으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대사로서의 해야 될 어휘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건 보기에 따라서 협박 공갈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음. 사실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고 서로 이해시키고 이런 천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데 예전에 무슨 사령관 주둔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끼어 있다. 그리고 듣고 공손이 있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그러면 뭐 싱하이밍 대사를 뭐 쫓아내고 또 이런 걸로 끝날 수가 있는가? 결국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일 간의 안보를 위해서 같이 하지만 중국도 결코 내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예. 외교라고 하는 게 뭐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감정이 지금 격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양국
정부가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수습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또 처치를 하고 그럼 맞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소나 여당에 논 대해서는 그라타.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자 결국 나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그 에스컬레이터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조시킨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참에 중국인들 투표권도 뺏자 뭐 이렇게 나가면서 그 굉장히 선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은 벌어진 이 외교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걸 좀 조장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판단할 것은 외교는 국익이거든요. 네.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게 옳은가 하는 문제인데 이게 중국과 한국이 가까운 이웃이고 우리가 일본과도 가까운 이웃이듯이 예. 이웃은 그게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저도 뭐 몇 개국 가봤지만 이웃 나라하고 사이 좋은 나라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중 간의 외교적 큰 축이 안보의 축이 지금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정이기는 하지만 예.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더 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못할 얘기를 세게 할 수는 있지만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마이크를 갖고 증폭시키려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나 누군가는 이 부분을 서로 국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사실 그 싱하이밍 대사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마무리. 가까운 나라는 서로 이사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싱하이밍 대사 얘기입니다. 네. 아.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